어, 일주일 동안 함수 열심히 배우고 계셨어요? 예.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수업 못 나가서 너무 죄송하고요. 복귀하는 날에는 우선 실기 위주로 진도를 다 마무리 지을게요. 필기에서 조금 못 해드렸던 거 제가 강의 찍어놨으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요약집 같이 정리해보시고 같이 해보신 다음에 제가 URL 기출문제 동영상 보내드렸지만 제가 정리한 거 토대로 다시 한번 저랑 같이 푸는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엑셀에서 스프레드시트 1번에 관한 설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선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각종 데이터 입력 있죠? 여기까지 시작하면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키보드 좀 꺼내고요. 잠시만요. 먼저 이제 엑셀에서 저랑 저 처음 만나셨을 날 기초 수업을 하셨었는데 이제 거기에 관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했던 것도 있고요. 안 한 것도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제가 여기다가는 적지는 않았었어요.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엑셀에서는 문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 날짜 데이터, 시간 데이터, 혼합 데이터가 있다고 했고요. 문자 데이터는 이런 이름, 고유 명사고요. 문자는 왼쪽에 위치한다고 했고 숫자는 이런 거라고 했죠. 숫자는 어느 쪽에 위치한다 했죠? 오른쪽에 위치한다고 했고 날짜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하이픈을 꼭 입력을 해주라고 했어요. 날짜 데이터도 어느 쪽에 위치하냐면 오른쪽에 위치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 데이터는 콜론으로 하는 걸 시간 데이터라고 하고 시간 데이터도 오른쪽에 위치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혼합 데이터는 문자, 숫자, 그 다음에 공백, 특수 문자를 합친 거를 혼합 데이터라고 했고 얘네들은 왼쪽에 위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얘네 세 개는 숫자 형태로 인식해서 오른쪽에 위치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문자 데이터랑 혼합 데이터는 문자로 인식해서 왼쪽에 위치한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이제 명칭 짚어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책에 보시면 요건 했어요. 엔터 아래쪽. 여러분 제가 이거 Shift 엔터를 잘못했네요. 위쪽인데 이거. 네, 수정해 주세요. 위쪽이에요. 잘못 썼어. 위쪽. 위쪽이요. 응? 자, 우리 엑셀에서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 했고 Shift 엔터 하면은 위로 올라간다고 했고 탭키 눌러주면은 오른쪽 Shift 탭으로 해주면은 왼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이것도 필기시험에 나오고요. 그래서 엔터 아래쪽, Shift 엔터 위쪽 이거 수정해 주시고 여러분 엔터를 쳤을 때
아래쪽으로 방향키가 내려가잖아요. 이거를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디서 하냐면은 파일에 옵션 가시면 여기에 보시면 고급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래쪽, 오른쪽, 위쪽, 왼쪽이라고 4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엔터를 쳤을 때 방향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할 때는 아래쪽이 편하죠. 그래서 항상 기본형으로 쓰는데 이게 시험에 나왔다는 거. 엑셀 옵션, 고급의 편집. 엔터를 누를 때 이동할 셀의 방향을 지정할 수 있음.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ESC는요. 입력 중인 데이터를 취소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1셀에다가 컴퓨터라고 썼어요. 그러면은 엔터를 치면은 적용이 돼요. 그리고 A2에다가 핸드폰이라고 쳤는데 엔터를 치시기 전에 데이터를 잘못 친 것 같아 하고선 백스페이스를 누르지 마시고 ESC를 누르시면요. 입력 중인 데이터가 취소가 돼요. 엔터를 누르시기 전에 ESC 키를 눌러주시면은 입력 중인 데이터가 취소가 된다. 그 다음에 Alt 엔터는 아시죠, 여러분? Alt 엔터는 강제로 줄바꿈. 한 번만 해볼게요. 엑셀 눌러주고 Alt 엔터 하면은 줄바꿈 된다고 했죠? 2016 엔터. 그러면은 한 셀에 여러 줄 입력할 수 있는 게 Alt 엔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안 배우신 게 얘를 안 배우셨어요. 이거. 동일한 데이터 입력하기. 컨트롤 엔터, 컨트롤 시프트 엔터. 요것도 잘 나오거든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이만큼의 범위에다가 똑같은 단어를 동일하게 입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요.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O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랑 엔터 키를 누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고 잠깐만요. 한 박자 놓쳤어. 다시 할게요. 범위를 잡고 OE를 써줘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요.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 들어가고 다시 한번 범위를 이만큼 잡고 커피라고 쳐볼까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면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엔터,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꼭 범위를 잡으시고 하시면 돼요. 범위를 잡을 때 항상 처음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바뀌거든요. 그거는 데이터 입력할 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쓰고 컨트롤 엔터,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주시면은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한자 입력. 한자는 음을 한글로 입력하고 한자키 누르면 되죠? 요거는 아시고요. 여러분 저랑 실기에서 특수문자 하셨었죠? 미음 한자 탭. 요거. 미음 누르고 한자 탭 이렇게 눌러주시면 특수문자 나온다 했잖아요. 이렇게. 미음 한자 탭. 그 다음에 요거 분수. 자, 원래는 분수를요. 저희가 수학에서는 분수를 이렇게 쓰죠.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분수를 이렇게 못 쓰니까 1/2라고 써줘요. 근데 엑셀에서는 하이픈이랑 슬러시는 날짜를 담당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엑셀에서 내가 2분의 1을 써야겠다 하고 1/2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날짜로 바뀌어요. 2/3 하면은 날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거 분수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날짜로 입력이 되니까 원시적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0을 먼저 써줘요. 그리고 한 칸 띄고 1/2라고 쓰고 엔터를 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분수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걸 눌러서 여기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은 2분의 1은 0.5고 표시 형식은 이렇게 분수라는 게 나와요. 네. 그래서 솔직히 실무에서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쓰진 않아요. 바쁘니까. 숫자와 공백으로 시작하여 한 칸 띄운 다음에 0을 입력하고요. 한 칸 띄우고 1/2 이런 식으로 분수를 나타내 주죠. 근데 실무에서는 분수를 나타내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범위에다가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고요. 여기 홈에서 여기 1번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서 분수를 먼저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 이렇게 써주면 다 돼요. 2/3 이렇게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분수를 입력해 주시면 된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필기에서는 이 원시적인 방법이 나오니까 0 입력해 주고 한 칸 띄고 1/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로만 데이터를 문자화 이거 많이 나오는데 이 작은 따옴표를 먼저 입력한 다음에 숫자를 입력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문자화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숫자 1000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숫자가 오른쪽에 위치하잖아요. 이 숫자를 문자화하고 싶다 그럴 때는 키보드에서 엔터 왼쪽에 보시면은 요 키 보이세요? 요게 작은 따옴표예요. 얘를 먼저 작은 따옴표를 입력하고 숫자 100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위치를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 입력할 때 010이라고 치잖아요. 엔터를 치면 엑셀에서는 0으로 시작하는 숫자를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럴 때는 문자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장 계산은 하진 않고 문자화하고 싶을 때 작은 따옴표 요거 한번 눌러주시고 010이라고 쳐주시면은 문자화가 되면서 어차피 사람은 가운데 정렬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화가 되면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계산은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문자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제로 숫자를 문자로 바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녹색 표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수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아까 블럭 잡아서 표시 형식을 눌러서 써도 된다고 했지만 급하실 때는 얘를 문자화 하시면 돼요. 작은 따옴표 입력하시고요. 1/2 이렇게 하면 돼요. 작은 따옴표 하시고 2/3 대신에 이거는 문자라는 거. 계산이 안 돼요.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당장 표현하고 싶어야 계산은 안 하지만 당장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이제 엑셀에서 날짜를 입력하실 때요. 시스템의 오늘 날짜 2022년 3월 24일 시스템의 오늘 날짜 입력하고 싶으실 때는 컨트롤 세미콜론 그 다음에 현재 시간을 입력하고 싶으실 때는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해볼까요? 컨트롤 누르고 세미콜론 눌러주시면은 현재 날짜 나오고요.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눌러주시면은 이제 현재 시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 저희가 일반적으로 복사할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용을 하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용을 하는데 이제 좀 단순하게 쓸 수 있는 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빈 셀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한번 써보시고요. 자,
이 왼쪽에 있는 글자를 오른쪽으로 복사하고 싶다 그럴 때는 컨트롤 R이에요. R이 right의 약어고요. 오른쪽으로 복사한다 라는 뜻이고요. 컨트롤 D는요. 위쪽 셀에 있는 내용을 아래쪽으로 복사한다 라는 뜻이고요. D는 다운의 약어예요. 여기서 컨트롤 R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 복사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놓고 컨트롤 D를 하시면은 위쪽에 있는 게 아래쪽으로 복사된다 이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요거까지 좀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0쪽에 24번. 페이지 10쪽에 24번. 자,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새 워크시트에서 보기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였을 때 입력한 내용이 텍스트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자, 근데 딱 봤을 때 3번 같은 경우는 1, 2, 3, 4 앞에 작은 따옴표가 있죠. 작은 따옴표가 있으니까 이거는 문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고 얘는 날짜잖아요. 이건 뭐예요? 분수죠, 분수. 그러면 여기 1번, 2번, 4번에서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시간이랑 날짜는 문자로 인식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비밀이 있어요. 우선 정답은 2번이고요. 여러분 시간이랑 날짜를 입력하실 때요. 먼저 여기 빈 셀에다가 걔랑 똑같이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01 땡땡 02 AM 입력하고 엔터를 치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으면 문자로 인식해요. 근데 이 사이를 이렇게 띄고 엔터를 치면은 시간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시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이랑 요 AM 사이를 띄워줘야지만 시간으로 인식하고 숫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텍스트로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날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1월 손으로 쓰는 거는 그냥 문자예요. 1월 띄워도 똑같아. 문자예요. 날짜는 꼭 항상 1/30 이렇게 하이픈을 이용을 해가지고 입력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문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6쪽에 28번입니다. 페이지 16쪽에 28번. 페이지 16쪽에 28번입니다. 자, 다음 중 셀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show 셀의 값을 입력하고 ESC 키를 누르면 show 셀에 입력한 값이 취소된다. 아까 ESC 키 누르면은 입력한 값이 취소된다고 했죠. 여러분 2번이랑 3번은 읽어보시면 실기 작업 많이 하셨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show 셀의 값을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show 셀의 값이 입력된 후 DO 셀로 셀 포인터가 이동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엔터키 누르면 그 아래 셀로 이동하니까 C6 셀로 이동을 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이 홈키 누르는 거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CO 셀의 값을 입력하고요. 홈키를 누르면 CO 셀의 값이 입력된 후 C1 셀로 포인터가 이동한다고 했는데요. 어디서든 눌렀을 때 홈키를 누르시잖아요. 그럼 그 맨 앞 셀로 가고요. 지금 C5라고 했죠. C5를 눌렀을 때 홈키를 누르면 맨 앞 셀로 가니까 A5 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C1이 아니고 A5 셀로 간다는 거 알아두시고,
A5셀로 간다는 거. 그리고 항상 홈키는 누른 셀의 맨 앞셀로 간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21쪽에 36번입니다. 페이지 21쪽에 36번. 해볼게요. 다음 중 워크시트 화면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위를 선택한 후 값을 입력하고 Alt 엔터키를 누르면 선택된 범위에 같은 값이 입력된다. 범위를 선택하고 Alt 엔터키가 아니고 컨트롤 엔터였죠? 컨트롤 엔터키를 눌러야 줌에 마우스가 잘 안 돼요, 이게. 컨트롤 엔터 2라고 쓸게요. 엔터키를 누르면 선택된 범위에 같은 값이 입력된다. 이거죠, 여러분. 이거 범위 잡고 가말 컨트롤 엔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Alt 엔터는 줄바꿈이잖아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돌리면 화면에 확대 축소되죠. 컨트롤 누르고 휠 굴려보시면은 이렇게 화면 확대 축소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엔터 방향키가 아래쪽일 때 Shift 엔터키 누르면은 셀 포인터 위쪽 셀로 이동한다고 했고요. 여러분 4번은 상식으로 좀 알아두세요. 스크롤러 키를 누른 후 방향키를 누르면 셀 포인터는 고정된 상태로만 화면만 이동된다. 지금 방향키 누르면요. 이렇게 셀 포인트 움직이면서 화면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키보드에 보시면은 여기에 스크롤러 키가 있어요. 얘를 키면은 이제 이쪽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크롤러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안 보여요. 노트북이라 스크롤러 키 보여드리려 했더니 네. 키보드에 스크롤러 키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키패드가 없어서 여러분 한번 스크롤러 키 눌러보시면요. 방향키 누르면은 이 셀이 움직이지 않고 화면만 움직일 거예요. 스크롤러 키를 키고 하시면. 키패드 때문에 없네. 안 보여요. 한번 스크롤러 키 누르고 방향키 눌러보시면 이렇게 안 되고 화면만 움직일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요 스크롤러 키를 누르고 나면은 방향키를 누르면 셀 포인터는 고정된 상태로 화면만 이동해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쪽에 27번. 25쪽에 27번. 다음 중 날짜 및 시간 데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조금 있다 하고요. 자, 2번. 우리가 4/9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셀에는 4월 9일로 입력하고요. 여러분, 날짜 및 시간 데이터의 텍스트 맞춤은 기본 왼쪽 맞춤인가요? 오른쪽이라고 했죠? 정답은 3번이죠.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 이게 틀렸죠? 오른쪽. 아까 그리고 컨트롤 세미콜론은 시스템의 오늘 날짜,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은 현재 시간이라고 했어요. 외워두시고요. 자, 먼저 1번. 요거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정답은 3번이고 날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연도와 월만 입력하면 일자는 자동으로 해당 월의 1일로 입력된다라고 돼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저희가 날짜를 입력할 때 다 입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입력할 때 이렇게 2022년 03 이렇게 입력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손으로 쓸 때는 입력할 수 있는데 엑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쓰면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은 좀 외국 방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여기 표시 형식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3월 1일로 원본이 보면은 3월 1일로 바뀌어요. 이걸로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 사용자 지정으로 바뀌어져 있죠. 이걸 눌러서 간단한 날짜로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연이랑 월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해당 월의 1일로만 입력된다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9쪽에 26번. 39쪽에 26번. 쪽에 26번. 하셨어요? 39쪽에 26번. 아이고. 39쪽에 26번. 다음 중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도중에 입력을 취소하려면 ESC 키를 누른다. 맞죠? 2번. 셀 안에서 줄을 바꾸어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Alt 엔터 키를 누른다. 자, 정답은 3번인데요. 여러분 요거를 X를 쳐버려요. 날짜식 이거. 이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저희 엑셀에서 이제 자동 완성 기능이 있거든요. 자동 완성 기능이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5이라고 써놨잖아요. 쓰면은 뒤에 하나의 그 열에 똑같은 단어 있으면 이렇게 쓰면 자동 완성 기능이 딱 돼요. 이런 식으로 컴만 쳐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고 이 텍스트랑 텍스트 숫자 조합만 돼요. 그러니까 즉 문자만 된다는 얘기예요. 텍스트랑 텍스트 숫자 조합만 자동 완성 기능이 되는 거고요. 날짜랑 시간 데이터 숫자는 안 돼요.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여러 셀의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해당 셀을 범위로 지정하여 데이터를 입력한 후 컨트롤 엔터 또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 키를 누르면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4쪽에 25번. 44쪽에 25번. 다음 중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셀 안에서 줄바꿈을 하려면 Alt 엔터 키를 누른다. 그죠? 한행을 블록 설정한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누르면 블록 내의 셀이 오른쪽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선택되어 행 단위로 데이터를 쉽게 입력할 수 있다. 제가 실기에서 기본 작업 1회 설명했을 때 설명드렸는데요.
엑셀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범위를 잡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간다고 했고 Shift 엔터를 치면은 역방향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행을 이렇게 잡고 하시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엔터키만 누르시면 범위 잡고 입력할 때 편하다고 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 행에 블록 설정한 상태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블록 내의 셀이 오른쪽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선택되어 행 단위로 데이터를 쉽게 입력할 수 있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썰의 문자나 문자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려면 범위 잡고 한 번에 입력하려면 여러 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바로 Shift 엔터 키를 누르나요? 컨트롤 엔터, 컨트롤 Shift 엔터라고 했고 Shift 엔터는 위로 올라가는 거죠. 뭐 이렇게. 이거라 했잖아요. 범위 잡고 오이, 컨트롤 엔터 이렇게 되는 거라 했잖아요. 범위 잡고 커피,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되는 거라 했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열의 너비가 좁아 입력된 날짜 데이터 전체를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 셀의 너비에 맞춰 샵이 반복 표시된다.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뭔가를 입력하고요. 범위를 딱 잡았는데 이렇게 샵샵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리가 좁아요. 열의 너비를 늘려주세요. 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늘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먼저 엑셀 기초에 관한 거 조금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도 풀어봤으니까 풀어보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